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얀 기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라는 소설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소설은 실제 공간인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한 연작 소설집이고요. 이 소설집 안에 이 작품 비 오는 날이면 why 대체 왜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공인 그리고 서술자인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임씨를 단단히 오해를 해버리죠. 겉모습만 봤을 때 그는 분명 그닥 탐탁지 않았고 또한 연탄 배달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실 공사를 맡길 만하게 신뢰가 가지 않았던 거죠. 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되게 심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타자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라는 소시민,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시민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단편 소설이고요. 연작 소설.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이 소설집에는. 네. 사실적이고요. 비판적이고 누구에 대해서 그와 그의 아내. 여기 성찰적. 우리를 반성케 합니다. 시간은 1980년대 실제 공간인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하여서 욕실 바닥 공사를 누구에게? 임씨에게 맡겼죠. 그와 그의 아내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는데 욕실 바닥에 물이 샜거든요. 그런데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를 오해하게 되고 타자와의 갈등을 그리고 이걸 해소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소설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소설인데 주로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요. 실제 공간 원미동을 중심으로 하여서 소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 자, 그럼 볼게요. 그와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했어요. 빌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하지만 곧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지금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인데요. 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누가 그와 그의 아내는 그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의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와 그의 아내가 처한 상황과 임씨를 불신하는 이유, 여기가 나와요. 이 소설에서. 그러면 이게 새로 장만한 집의 연립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임씨에게 집수리를 맡기는 과정이 발단과 전개가 있었고 그가 연탄 배달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여서 불신한다 이거죠.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소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다. 어머, 아내예요. 아내가 누구의 아내인 거죠? 그의 아내인 거죠. 그의 아내라는 것은 누구? 소설 속의 인물 아닌가? 근데 지금 그와 혹은 그의 아내 하면은 3인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입장에서 그가 아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입장에서 이 소설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뿌리의 차이는 세간살이들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바로 이 아내의 남편인 거죠.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도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러도 아무 상관없지요.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제가 100일이 100날이 걸려도 하자 없이 해 놀 일만 남은 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는 원래 계약을 하더라도 날짜가 추가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당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어떤 상황이냐면 일이 계속 지체되는 상황이고요. 아내나 나나 그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언제 끝나? 거의 이런 상황이고요. 사장님이야부터 일만 남은 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임씨의 특성,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상관없다. 왜? 견적대로만 돈을 저에게 주시면 되니까요. 100날이 걸려도 100일이 걸려도 저는 하자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 부분은 누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임씨가 되게 꼼꼼하고 성실하고 일을 허투루 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일을 며칠이 걸려도 사장님은 상관없댔지만 나는 100일이 걸려도 일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임씨가 장인 정신이 있나 봐요.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솜셈은 아닌 듯 싶었다. 당일 하루로 one day 젊은 인부는 임씨와 젊은 인부가 지금 그와 그의 아내 집에 있는 거죠. 연립주택 안에.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지금 그와 아내는요, 임씨가 일부러 더디게 일함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대충 일하려는 수작을 부릴 거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죠.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에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지금 보시면요. 다시 체크해 볼게요. 지금 부부는요. 임씨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당일로 끝낼 속셈은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목을 갑자기 잠겨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 따뜻한 물이네요. 100도씨, 80도씨 물이네요. 네, 결국 못 먹었습니다. 방금 되게 웃겼어요. 젊은님들은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에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그러니까 이 부부의 눈에는 젊은 인부도 그렇죠. 뭔 수작이야 저 자식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임씨의 보조 일꾼이 젊은 녀석인데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합력하랴. 임씨 속도가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임씨 속도도 그러니까 서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연립주택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젊은 놈이나 젊은 녀석 보조 일꾼이나 임씨나 와 진짜 짜증나네 거의 이런 수준인 거예요. 왜? 당일로 일을 끝낼 속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가닥 뽑아내듯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수가닥은 쭉쭉 뽑아지죠. 국수가닥은 아주 손쉽게 뽑아지는데 임씨와 젊은 녀석이 맡긴 욕실공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기야 뭐 이런 욕실공사가 국수가닥 뽑아내듯 이게 뭐냐면 쉽게라는 뜻이에요. 쑥쑥
뽑혀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야 아니겠지만 여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욕실공사가 깨고 바닥을 깨고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긁어내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씨와 그의 보조 일꾼인 젊은 녀석이 욕실 공사를 하는데 원래 욕실 공사라는 것은 국수가닥 뽑아내듯 쉽게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바닥을 깨고 바닥 안에 있는 걸 드러내고 또 긁어내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누가 봐도 그가 봐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즉 진척이 없었다.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장깨 부리지 않도록 감시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그는 그 아내는 임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왜요? 그의 직업이 뭔데요? 네. 막노동자거든요. 마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막노동을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불신을 하고 있고 소시민으로서 누구? 이 그와 그의 아내는 어떡하지? 저 사람들 그냥 대충대충 일하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거 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관 마냥 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그의 아내는 심정이 바로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근거 없는 불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막노동하는 임씨가 그냥 근거 없이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와 그의 아내는 이 소시민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돈을 줘야 되는 고용인이라 그 고용주라 지금 어떡하지? 막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속도가 더딘 것을 보고 그의 심정은 어떨까? 자, 볼게요. 하나, 두 가지. 임씨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대충 한다고 생각하여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이고요. 임씨가 일부러 일을 더디게 함으로써 수리비를 부풀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즉 막연한 임씨에 대한 막노동자라는 불신으로 인해서 지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요. 더불어 수리비를 뻥튀기 할 거라는 지금 오해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와 그의 아내가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뒤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고요. 지금 그 임씨는 욕실 바닥 공사를 하고 있네요. 잠깐 등장인물 소개해 볼게요. 그는 부천 원미동의 연립주택 집주인으로 소시민을 대변하는 존재고요.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인 인물이고요. 실제 나중에 이 모든 게 오해였다라는 걸 알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 다음 아내 볼게요. 아내는요.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인물이고요. 인색하다라는 것은 좀 짜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잘 따지고 긍정적인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인 인물이다. 임씨,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그렇죠. 그와 그의 아내는 그에게 그래서 단단히 오해를 하는 거죠. 겨울에는 연탄 장수로 이게 본업이고요. 여름에는 막일꾼으로 일하는데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가 소개를 받아서 임씨를 그렇죠. 일꾼으로 부렸지만 그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임씨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처리가 정말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정직한 인물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부끄러움을 이 독자도 부끄러움을 소시민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계속 아니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여뻥.
일꾼들이란 막노동꾼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타인에 대해서 누구 임씨에 대해서 단지 막노동꾼이라고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내는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어요. 왜요? 소시민이기 때문에 동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초조해하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우리 지금 이렇게 계속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 보기나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편이었다. 다시 볼게요. 아내는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그에게 서술자에게 지금 소곤거리는 거죠. 감시 똑바로 하라고요.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그는 남편은 즉 애복이나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그러니까 애도 자고 아내는 시금치를 묻히는데 나에게 여보! 저 사람들 좀 감시 좀 하라고요. 소곤소곤 거리고 아이고 이때 애라도 징징 울면 애라도 좀 가서 보는데 애가 웬일인지 배가 불러가지고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일이 없어.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부정이니까 목욕탕을 들어봤다라는 거죠. 마침 그들이 불신하는 임씨가 젊은이라면 누구예요? 같이 보조 일꾼이죠. 건재상에 가서 쇠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이 건재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지업사 같은데 온갖 그냥 물건들을 파는 곳 이런 것들이 건재상이죠.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달이 생긴 모양이었다. 이 사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와 세상에 땀방울까지 흘려. 임씨가 진짜 열심히 하네요. 임씨가 말했다.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의 꼭지를 비틀고 돌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쏴.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임씨가 옆에 놓여있던 흑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마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 흑선, 이거 많이 미장이들이 쓰시는 분인데요. 이게 흑손이에요. 보통 시멘트 바를 때 판판하게 바르라고 이 도구를 쓰죠. 계속.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계량기는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게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 왜 젊은 인부를 건재상으로 보냈잖아요. 아내에게 냉수 한 컵 청했다. 달라고 한 거죠. 일을 다 한 거나 진배 없다. 일을 다 한 거랑 똑같다 라는 뜻인데 여기 주석을 보시면 다름없다. 그보다 못하거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런 거죠. 일을 다 한 거나 진배 없다는 일을 다 했다. 로 생각하는 거죠.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청량음료를 한껏 가득 따라주며 다짐했다. 사이다라도 한 잔 주셨나 봐요.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닭다를 그냥 마구 힘들게 애써서 허느라고 욕조가 좀 상했나 봅니다. 목을대를 울리며 목청을 막 세게 크게 하면서 임씨는 맛있게
목을 때를 울리며 임씨는 맛있게 여기 보면은 목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얘를 목을 때라고 하죠. 목을 때를 울리며 꿀꺽꿀꺽 꿀꺽꿀꺽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본업이 연탄 배달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탄 배달부르니까 여름 한철에 집수리를 하러 다닐 텐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뻔뻔한 일을 대신 맡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내치고는 처음엔 되게 불신했지만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그는 집주인은 새삼 사내의 몰골을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임씨가 꽤 정확한 솜씨로 작업한 것을 보고 임씨에 대해서 서서히 그의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의 허리께는 서툰 손바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지금 그의 우도과 그다음에 아랫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우도는 원래 자주색이었는데 누런빛이 되고 그다음 바지는 여기 고무줄이 빠져나오고 손바느질로 이렇게 다시 꼬매고 했대요.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해 보였고 더위로 이렇게 상기된 이게 달아오른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누구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임씨의 외모에 대해서 서술을 되어 있는데요. 임씨의 단단한 체구와 임씨의 초라한 차림새를 통해서 여기에 서술되어 있고요. 단단한 체구는 그가 블루칼라 직종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단련돼서 그렇고요. 초라한 윗도리, 아랫도리를 통해서 그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물포 주씨가 칭찬하던 대로 일을 잘하시네요. 아하, 지물포 주씨가 그에게 임씨를 소개시켜 줬나 봐요. 그는 슬쩍 사내를 치켜 세웠다.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다.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 이런 기관지러운 말에 자신의 온 힘을 바치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임을 은근히 자만하였다. 여기까지 그는 지금 연립주택의 주인은 슬쩍 사내를 치켜 세웠다. 칭찬한 거죠.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 이런 귀간지러운 말에 자신의 온 힘을 바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그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임씨를 잘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당근 준 거예요. 이런 칭찬에 왠지 인색할 것 같은데 칭찬 조금만 하면 그를 왠지 더 잘 부려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임을 은근히 자만하였다. 그가 이 노동자가 말이야.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넘어와가지고 공사를 잘해주겠지? 빨리빨리? 한데 임씨의 반응은 계산과는 완전히 다르게 빗나갔대. 뭐립쇼? 누가 와서 일해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 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웬일입니까? 보통 이런 칭찬을 하면은 보통 어떻죠? 아이고 제가요 다른 사람은 못 고쳐요. 저니까 고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굉장히 그가 예측했던 거하고 달리 임씨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자율적 인간이고 자신만의 주관을 뚜렷이 지니고 있으며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얘가 임씨를 흔들게 하려고 일부러 어떻게 칭찬을 과하게 했고 자기가 한 칭찬에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임씨가 웬일입니까? 누가 해서도 마찬가지래요. 이럴 수가. 그래도 하고는 입막음을 하려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주춤거렸다.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요.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 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하고 말해도 속이 보여서 곤란했다. 그래도 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그래도 하고 입막음을 하려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이게 입막음을 누구한테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그래도라고 그가 누구에게 이 임씨에게 계속 칭찬을 해서 아니 이렇게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임씨 진짜 대단하게 와 훌륭해요 이렇게. 근데 그가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주춤거렸고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이요 라고 말했을 걸 그랬나?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 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이렇게 임시하게 말해보려도 속이 보여서 곤란했다. 결국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사모님 오늘 일이야 하자 없이 문제 없이 잘해 드릴 테니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것을 떼세요. 저희 집 것을 해보세요. 저야 뭐 연탄 장수 아닙니까? 그의 칭찬에 호응하여서 욕실 공사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업인 연탄 장수 일을 되려 홍보하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이쯤이 이르면 그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되려 임시의 자기 선전 앞에서 자기 선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탄 떼라고 하는 거 스스로의 대답이 궁색해졌다. 할 말이 없단 거죠. 그렇게 칭찬했는데 왠지 욕식공사를 더 열심히 해줄 것 같았는데 예상이 너무 달라. 아내 또한 딱히 연탄을 맡기겠다는 대답도 없이 웬일인지 굳어진 표정이었다. 고향이 어디요? 아, 화재 전환하고 있어요. 나의 예상과 달리 흘러가는 대화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다른 대화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무러면 머리 굴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랴 싶어서 그는 말꼬리를 돌려보았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임씨를 달아오르게 하는 함정이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말로 꽉 움켜잡아야 일에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칭찬을 하게 해서 넘어가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욕실 공사를 날림으로 하지 않고 퍼펙트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죠. 고향요 임씨는 반문하고 다시 되묻는 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되받아서 묻는 거. 쓰게 웃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7, 8년 돼가네요. 에휴, 경기도 이천에 농부가 도시 사람 돼 보겠다고 땅 팔아 갖고 나와서 에휴 참 겨우 요 모양 요 꼴로 에휴 욕실 공사 여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에휴 지금 네 그래요. 지금 임씨가 고향을 떠나온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후회하고 있고 이는 임씨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다 팔았잖아요. 땅. 도시 빈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스로 어떻게 후회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략 부분 줄거리. 그와 아내는 임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더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한다. 여전히 믿지 못해. 소시민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와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아까 욕실 공사 했잖아요. 그런데 옥상 공사를 이번에 수리하기도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 옥상 방수 공사만 원래 대단한 거예요. 임씨는 군말 없이 일을 시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일을 욕실 공사하고 옥상 공사한다라는 게 사실상 옥상 공사가 더 큰 공사거든요.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애를 깨부수어 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보시면은 임씨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씨는 열중해서 몰입해서 욕실 공사를 끝내고 옥상 공사를 열중했다. 근데 어떤 상태로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신경도 안 썼다라는 얘기죠. 즉 그의 머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의 아내는 더 복잡하고요. 현실주의자라. 근데 임씨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 이렇게 물, 옥상이 옛날에는 이렇게 평면이어서 방수액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천장이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수액을 바른답니다.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바르기가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실내 공사야 관계없지만 기껏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다 깨질 것이므로, 산통이라는 것은 뭐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므로 하던 일이 다 망가진 것으로 산통 깨졌네라는 말을 하잖아요. 보시면은 점을 칠 때 쓰는 산통이 깨지다, 잘 되어가는 일이 뭐 뒤틀리다, 뭐 이런 뜻은 그는 어두워 오는 하늘을 보았다. 그러니까 방수 공사를 하다가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을 왜 쳐다봐? 아니 기껏 방수 일을 했는데 굳어야 되잖아. 근데 굳기 전에 비라도 와봐요. 그럼 완전 도루묵이죠. 여름 하늘이 노상 항상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시 떠 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장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에 변덕 많은 난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달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네, 지금 보면은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고, 왜 이러냐면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름 날씨가 되게 변덕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씨가 마무리됐나? 라는 생각에 담배나 한 대 피워볼 셈으로 지금 일어선 거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지요. 흙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님이 더 빨라졌다. 이럴 수가. 쉬는 게 아니었어? 어느새 주위가 군청빈으로 어두워 오고 있었다. 어머, 웬일이야. 지금 임씨가 손을 오히려 더 재빠르게 일을 해요.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됩니다. 제목에 나와 있어요. 임씨가 못 받은 연탄값을 받으러 바로 가리봉동에 가는 거죠.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아무튼 비가 오면 전 가리봉동에 가야 됩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가난한 형편이죠.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따뜻한 그 방 안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임씨 이 양반아, 아니 비 오는 날이라도 하루 쉬어야지 라고 말하려다가 차마 말을 못한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식구들이 하루 2끼를 라면으로 먹고 사는데 그런 그에게 가장으로서 어떻게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여겼던 욕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근데 임씨는 원래 옥상 공사하러 왔나요? 아니죠. 욕실 공사하러 왔다가 아내가 지금 추가로 부탁한 거예요.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임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판판하게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지체돼요.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이 다름없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지금 시각적으로 상상이 다 되시죠?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 보통 사람이면 그리고 옥상 공사를 평생 한 번, 두 번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날품파리꾼이고 임노종자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펑크 났을 때 온 사람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정성 들여 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 게다가 시간이 되게 늦어졌는데 게다가 서비스로 어떻게 부탁한 거잖아, 아내가.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곳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이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렀다는 듯 입을 열었다. 네. 지금 몇 번씩이나 옥상에 이를 대밀고 일의 진척사항을 살폈어. 왜 아내는 살폈어? 그가 바로 막노동꾼이기 때문에 못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은근슬쩍 감시를 하러 온 거죠. 아이고 대강 해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야 집지요. 와 진짜 쩐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세상의 편견에 대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임씨가 이래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하는 양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이게 공이가 뭐냐면은 손을 조금 딱딱하게 굳게 만든 뭐 굳은 쌀 같은 거 볼게요. 공이, 옹이의 방언, 굳은 살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지하 단칸방에 살 수가 있냐고 화가 나잖아.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와, 임씨의 뛰어난 솜씨에 대해서 그는 감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연에 보내는 우정 일부러 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옥상 공사를 하고 있지만 견적대로 다 받아야 되니까 견적대로 받는 게 좀 머쓱하니까 하는 척 했다라고 우정 일부러 지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던 거죠. 오해했다라는 거죠. 우정 일부러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서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와 지금 다 떨어진 바지 그 위에 자주색이었지만 바랜 웃돌이 이걸로 어떻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이런 공돈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일하지 않았는데 노동하지 않았는데 뭐 대가 없이 이렇게 뭐 공짜로 갑자기 생긴 돈 이런 것들이죠. 아내가 말한 거예요. 임씨가 꽁돈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진리를 이제 알지 않았을 것이네. 이런. 이게 꽁돈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지만 우정,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당한 쪽은 지금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그가 일부러 지어낸 머쓱해서 일부러 노력하는 척하는 거였더라면 오히려 당한 것은 누구였다? 그렇다. 그와 그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자벽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심부름꾼 이런 거.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되려 그들이 뭐에 당한 거야. 임씨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와 그의 아내가 임씨를 새롭게 보고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당했다. 그러니까 밤 8시 지나도록 심부름꾼 하는 그 서술자,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낀 그의 아내가 안절부절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더. 누가 더 편안하게 일하고 있어요? 임씨.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잔을 보아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어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했다. 아, 왜 미안해? 임씨는 자신이 작업을 늦게 마쳐 그의 부부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며 사과해. 이러니까 늘 당하고 산다고. 진짜로. 아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임씨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시간이 벌써 1이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아이고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정말로 죄송하게 됐시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그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집에는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아이, 그다음에 여기 노모가 있죠. 근데 이 노모가 임씨의 노고를 지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아이고 늦으면 내라고 쉬었다 하면 좋기구만. 늦으면 내일을 하고 좀 오늘 쉬었다가 내일 하면 좋을 것인디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거 보면 그래요. 일 무서운 줄 모른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니 앞으로 잘 살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거 굉장히 칭찬인 거죠. 할머니는 임씨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덕담을 하신 거예요.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웬일입니까? 열심히도 살아.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왜 못 사냐고. 저는 정말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도 나고요.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봐서 꼴배기 싫어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코마 들어가서 이제 그만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소. 노모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 때려 넘겼다. 꿀꺽꿀꺽꿀꺽. 아까는 청량음료 드시지 이번에는 술을 드셨는데 여기 황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앵꼽다는 아니꼽다의 방어 그냥 좀 불쾌하다. 황감이는 황송하고 감격스러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땡큐해서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 할 텐데 말이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가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지금 임씨는 도시의 빈민이고요. 나는 그보다 좀 좋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나이차가 만약에 임씨가 훨씬 더 나이가 많다면 굉장히 괴롭죠.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되고 저도 올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한번 해보려고요. 연탄 기부.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을 달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여기까지 볼게요.
찬바람이 불면 온몸에 검댄칠을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달려야만 그러니까 손이 딸려야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딸리다. 그러니까 일감이 너무너무 많거죠. 그래서 그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설비집 동료들은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일해. 그런데 일이 너무 많으면 결국 다 못하니까 여름에 되면은 과거에 연탄 배달부였던 겨울철에 이 임씨를 한테 일감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임씨는 그렇죠. 정식 일꾼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래서 저 사내의 앞내, 저 사내라는 것은 바로 임씨겠죠? 창탕하다는 게 위안이 될지는 그것도 모르기를 했다. 위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안이 될까? 그것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사장님은 금년 올해 이제 금이죠. 몇이시지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는 36이라는 거죠.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어머 어떻게 한 살 어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는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왜 나이를 속이냐고. 갑자기 그가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어. 왜? 거짓말이니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나이가 차이 나지 않은 거를 다행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도 1살 어리잖아 집주인이.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드세다 억세다. 역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토끼띠 남자들은 운수가 고단터라.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아이고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잘 사시니 복도 많으십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요.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머쓱해라. 가스테라.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죠. 그런데 아내가 임씨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시민이죠.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견적만큼 주지 않으려고 지금 흥정하려고 하는 거죠.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왜? 쪽팔리잖아. 여자는 역시 할 수 없어. 옥상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진짜 진짜. 여기 여자가 계산적이고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편견이 반영됐다. 여기 부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금액을 다 내놓기를 바랬다. 제발.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 18만 원의 견적을 내밀었다. 인쇄된 전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정식이 아니잖아요.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견적 비용을 다시 검토하는 거죠.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그래도 소시민이니까. 왜 그러냐고 정말.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평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견적서를 되게 꼼꼼히 고치고 있네요.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임씨가 지금 견적서를 다시 보면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에 서술자인 그는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그와 그의 아내가 특히 서술자가 지금 그가 잔뜩 애를 태우고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있는 나 자신이 되게 역겨웠다라는 거죠. 되게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다 줘야죠.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아이고,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 쟤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일당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저기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 요게 빠지고 요게 또 임씨가 볼펜을 심으로 꾹꾹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뭐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너무 쪽팔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임씨에게 돈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자기를 되게 꼴보기 싫게 역겹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씨는 뭘 계속 빼? 18만 원에서 하루 온종일 일하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부끄럽죠. 성찰하고 있는 거죠. 쪽팔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 되겠습니다요. 진짜 왜 그러냐고. 선언하던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임씨가 한 일은 옥상 일과 더불어 욕실 일이잖아요.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거죠. 자, 그의 타자 이해 과정. 그 타자라는 것은 임씨인데요. 임씨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왜? 임씨는 막노동자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편견과 오해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는데 그거는 바로 욕실 파이프가 제대로 잘 찾은 거예요. 여기가 이상하다라는 걸. 그리고 임씨의 삶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가 그 가난한 집에서 지하집에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건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편견과 오해를 완전하게 해소되는데 결국 18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에서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부분적 해소가 됐고요.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완전한 해소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계속 볼게요.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해줬나요? 아무 일도 안 했나요? 5월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한 건가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디 공일해줬나요? 저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디 공일해줬나요? 저 돈을 받잖아. 저 7만 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7만 원 받고 일을 해줬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거의 해주는 일을 공일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돈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야, 옥상 미란값이 어떻게 서비스야? 서비스? 그거 페인트만 해도 정말 장난 아닌데요.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아연 실색한 거죠. 어처구니 없어서. 임씨의 말을 되받아 보았다. 그럼요. 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또끼띠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네, 그가 처음에 임씨를 의심했던 상황과 연결하여서 그의 반성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이래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지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받을 것 다 받는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보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노임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 정말 못돼 처먹었네요. 그래서 임씨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자기들도 결국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좀 더 주지 자리에 일어섰다. 그는 이거 7만 원 가지고 보조 일꾼 값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살짝 취하셨어.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야, 이렇게 열심히 해준 사람한테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임씨의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에 이 서술자인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절정 묻게요. 임씨의 성실하고 정직한 일자리에 그와 굉장히 현실적인 아내는 완전히 오해를 풀고 선입견을 가졌던 소시민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거죠. 뒷부분 줄거리. 미안함을 느낀 그는 임씨와 함께 슈퍼에 가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던 중 그는 임씨로부터 비 오는 날이면 못 받는 연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으로 스웨터 사장을 찾아간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임씨를 선뜻 위로하지 못하던 그는 연탄값을 받으며 고향에 가겠다는 임씨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한다.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사연을 듣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것까지 나오네요. 자, 여기 봅시다. 임씨에 대한 그와 그의 아내의 생각이 변했는데요. 네, 이전에는 일을 더디게 하는 임씨를 보고 완전히 의심을 했죠. 임씨가 견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까 봐 계속 긴장했고요. 그런데 임씨가 성실하게 일을 끝내고 견적보다 낮은 18만 원에서 7만 원을 요구하자 그렇죠. 어떤 감정? 그 미안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게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활동에 보면은 뒷부분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볼게요. 가리봉동에 가면 공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디 갔냐면 이 원미동에 슈퍼에 있어요. 슈퍼에 가면은 평상을 놓고 술을 마시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가신 거죠. 그래서 가리봉동에 가면 공국이 나와요. 공국이라는 것은 그 설렁탕 같은 거.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잔과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공국만 나오나요?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나오고 자그마치 웬일이야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제기랄 세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 영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먹으려고 밤에 도망갔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네, 마음이 늘 좋았겠소. 근데 영씨, 이놈이 가리봉동에 서울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와,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째꺼덕 들어오지 뭐. 뭐예요? 이렇게 가난하신 분을 이러한 빈민을 이 연탄 공장에서 이 연탄 배달하시는 분을 이 가리봉동에 새롭게 공장을 더 크게 차리면서 연탄을 떼먹고 야반도주 했네요. 누구예요? 네, 스웨타 사장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여기에서 서술자인 그가 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 오는 날에는 임씨와 같은 막일꾼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드디어 하루를 비게 되는 거고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 네, 이게 떼먹었으니까 반드시 내가 가서 돈을 받아오겠어 라는 뜻이죠. 연탄갑은 임씨와 그의 가족에게 그렇죠. 결과적으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인 거죠.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부도덕한 부유층, 누구? 스웨타 사장.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 열심히 살아도 생활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 도시 빈민들의 절박함이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리봉동에 비 오는 날이면 가야 한다라는